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둘째 날 UC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셋째 날인 이제 토요일 리날셀 칼시노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날셀 칼시노마의 치료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메타스타틱, 로컬리 어드밴스드 RCC에 있어서는 과거에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과거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사이토카인의 이제 뭐 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하이도즈 인터루킨이나 인터페론 같은 약제들이 이제 시도되어지면서 일부 적용되어져 왔고요. 2000년대 이제 중반이 되면서 이제 수니티닙부터 시작한 VEGF TKI 그리고 멀티타겟 TKI들이 카부잔티닙, 악시티닙 등등이 이제 주요 치료 옵션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면역 항암제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세컨라인에서 니볼루밥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니볼루밥, 이필루밥이 INDC 크라이테리아 푸어 리스크나 인터메디어 리스크에서 사실 이제 월등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치료제의 시대 그리고 치료의 흐름을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급여 환경에서 물론 여기는 이제 비급여이지만 허가사항이지만 니보이피를 썼다면 이러한 순서로 페이버러블 리스크여서 수니티집을 썼다면 이러한 순서로 보통은 이제 치료해 가는 그러한 치료 옵션이 이제 발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던 찰나에 이제 2024년에 힙 이니비터인 벨주티판이 이 레이터라인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이어서 이번에 GU 아스코에서 세컨라인 세팅에서 즉 현재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제제를 투여하고 악화된 환자에서 현재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세컨라인의 카부잔티닙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제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앞단으로 당겨서 어주번트 세팅에서 펜브롤리주밥의 조합으로 했던 라이트 스파크 022 연구가 첫 번째 인터림 어널리시스를 함께 발표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힙 이니비터 시대가 뭐 도래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의 큰 치료 흐름이라고 RCC에서의 치료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힙 이니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보니펠 린다우 디지즈와 관련된 클리어셀 RCC 혹은 스포라딕하게 보니펠 린다우 진의 기능 이상이 생긴 이제 클리어셀 RCC가 사실상 클리어셀 RC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RCC 클리어셀 RCC의 기전은 이런 보니펠 린다우 진의 기능 소실로 인해서 보니펠 린다우 진이 하고 있던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의 디그레데이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하이폭시아 상태에서만 충분히 존재해야 되는 히프 몰레큘이 하이폭시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것을 부셔야 되는 VHL 진의 문제로 인해서 슈도 하이폭시아 상태처럼 우리 몸이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프 몰레큘이 분해되지 않고 많이 존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프 몰레큘 중에서 히프2 알파 몰레큘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몇 가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즉 하위 몰레큘들의 발현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폭시아 상태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관이 확장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베스큘라 엔도셀리아 그로스 팩터를 이용한 안지오제네시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PI3K, mTOR 같은 인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로마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뮨 서프레션 같은 게 발생하고 등등의 이런 하위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VEGF 패스웨이에 의한 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안지오제네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의 특징은 클리어셀 RCC의 어떤 특징적인 영상 소견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이러한 클리어셀 RCC는 코티코 메듈라리 세팅에서 좀 조기 세팅에서의 아트리얼 인핸싱이
베스큘레이처가 발달하게 되면서 튜머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흉측한 형태처럼 울긋불긋하는 형태로 이렇게 인핸스가 되고요. 익스크레터리한 페이스가 되면 또 이제 조금 약간 얼리 와시어 HCC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검게 나타나는 부위가 남는 이제 그런 형태를 돼서 뭐 RCC를 많이 보시는 GU 캔서 분들은 항상 유로그라피 CT를 찍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하겠고, 그것이 바로 이런 안지오제네시스가 활성화되는 이 힙2 알파 몰레큘이 과도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VEGF 패스웨이를 블록하는 VEGF TKI나 또는 이런 mTOR 이니비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이 클리어셀 RCC에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윗줄기에서 이 힙 이니비터라는 벨주티파는 요 힙2 알파 이니비터가 되어서 이 윗단에서 이것으로의 진행을 막아서 RCC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그 메타스타틱 테스팅에서의 세컨 라인의 벨주티팜, 렌바티닙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약제를 조합한 레지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스파크 011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클리어셀 RCC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전에 PDL1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세컨 라인 이상의 이제 치료가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현재까지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있는 카보잔팀과 비교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등록 기준 이렇게 쭉 봐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세컨 라인이 한 60%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VEGF TKI를 43%는 아예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추정해 보건대 이 43%는 퍼스트 라인에서 이제 니보 EP를 받았던 환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30% 정도는 니보 EP 후에 VEGF TKI를 받았던, 그래서 이전 치료가 2개를 치료받았던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25%가 퍼스트 라인에서 TKI와 IO 조합을 받았던 환자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환자의 등록군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디지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 벨주티파닌과 렌바티닙군이 카부잔티닙군에 비해서 해저드 레이셔 0.7로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었고요. 다만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일부 크로스오버도 되면서 아직 이머추한 상태로 명확하게 이제 효과를 증명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브 그룹을 보면 이 벨주티판도 이 표적 치료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라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INDC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푸어 리스크 그룹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요. 이제 페이버러블이나 이제 인터메디에 리스크에서는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팔리에티브 세팅에서 중요한 이 리스폰스 듀레이션이 그래도 라이트스파크 005 연구에서의 벨주티판처럼 라이트스파크 011 연구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이제 높아서 그래도 이제 이런 팔리에티브 세팅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옵션임을 이제 알려주는 연구라.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앞단으로 끌고 오는 시도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렌바티닙, 펜브로가 퍼스트 라인에서는 하나의 스탠드 오브 케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벨주티판을 추가한 라이트스파크 012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연구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된다면 이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컬라이즈 세팅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로컬라이즈 세팅에서도 이 벨주티판이 최근 이제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이제 보여지는 연구들이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컬라이즈의 치료는 어주번트 이제 펜브리주맙을 1년 하는 것이 일부 이제 10% 정도의 재발률을 감소된다고 이제 보여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허가로 쓸 수 있어서 이제 젊은 환자분이나 그럴 때는, 그리고 약간 어드밴 스테이지가 의심될 때는 이제 이렇게 급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펜브리주맙에 벨주티판을 추가한 요법을
이번 GU 아스코에서 첫 번째 인터림 어널리시스로 이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베스티판에 IO를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뭐 만들어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프 이니비터가 이 윗 레벨에서 블럭을 하면서 이 아랫 레벨로 가면서 혈관이 막 엉클어지듯이 생기고 이상한 스트로마가 증가되고 이뮨 서프레션이 유도되고 이런 것들을 그 윗 줄기에서 셧다운 시키면서 오히려 IO에 잘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시너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조합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어주먼트 세팅에서 연구된 라이트 스파크 022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펜브리주맙 등록 연구와 동일한 세팅에 인터메디트 하이리스크 혹은 일부 M1 NED가 포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펜브리주맙과 요거와 비교해서 펜브리주 벨주티판 요법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서 해저드 레이셔 0.72로 그래도 28%의 재발률을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이제 증명이 됐고요. OSS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저드 레이셔로 보면은 한 해저드 0.78의 어떤 그 효과를 시사하는 그런 위험도의 감소는 이제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벨주티판의 특징처럼 M1 NED나 하이 카테고리에서는 아직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인터메디에이트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조금 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은 리스크 카테고리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IMDC 리스크 카테고리에서도 동일하게 페이버블 인터메디에 리스크에서 좀 더 좋은 벨주티판 추가에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대로 펜비롤리주맙을 추가했던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런 하이 리스크에서 더 효과가 보여져서 IO는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튜머 버든이 크고 뮤테이션 버든이 큰 그런 그룹에서 이제 푸어 리스크 그런 그룹에서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보이고 이런 VEGF TKI나 이 힙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좀 더 페이버러블 리스크에서 효과가 된다는 것이 이 결과에서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 푸어 리스크 M1이나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이미 펜브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벨주티판 추가로 인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인터메디트 하이 리스크에서 조금 더 벨주티판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주번트 세팅에서는 항상 이제 톡시티가 이제 고려돼야 될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벨주티판의 추가가 항상 알려져 있듯이 이런 어네미아나 하이폭시아 같은 그런 톡시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톡시티까지 고려해서도 어주번트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랄까요? 그런 것은 현재 이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옵션으로 지난 에스모 2025년 에스모에서 니보-이피랑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PD-1과 CTLA4 이니비터인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조합을 평가한 람파트 연구가 그 효과를 증명하였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이제 2026년 GU 아스코에서 3년 팔로업 데이터와 항상 어주먼트 세팅에서 문제가 되는 QOL과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이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니보-이피처럼 PDL1 이니비터와 CTLA4 이니비터인 두 약제의 조합인데요. 원래는 이제 더발루맙만 하는 3암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액티브 모니터링과 더발루맙 트레볼리무맙만 이제 비교하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등록이 이제 쉽지 않았고 또 더발루맙 단독만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건 이미 펜브리주맙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어멘드해서 이제 요 양쪽 그룹만 등록해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도에 에스모에서 1차적으로 1차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당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서 해저드 레이셔 0.65로 이 두 가지 약제의 조합이 그냥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좀 좋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년 팔로업 연구에서도 이런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의 결과는 계속해서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에 있어서 상당수의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그레이드 3 어드버스 이벤트를 했고, 상당수의 분들이 30%대에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롱텀하게 사용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톡시티에 노출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에서 어주번트 세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런 논란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이렇게 QOL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의 결과에서는 이제 초기 16주에는 이 더발로밥 트레멜리브맙 군이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15개월 뒤 좀 뒤쪽으로 가면 그 안 좋아지는 것의 정도가 조금 덜해진다. 좀 코그니티브 펑션은 계속해서 좀 나빠지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초기에 조금 고생하는 걸 넘어서면 롱텀한 톡시티는 좀 덜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유아스코의 간단한 역사에서부터 목금토로 해서 주요 암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이제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이제 주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녹화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뒤에 캐스모 지유 캔서 심포지움이 이제 또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이제 다룰 예정이고, 저도 여기서 이제 메타스타틱 UC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다룰 예정이어서 저의 오늘 이 업로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의 컨셉을 잡으시고 이때 이제 열심히 들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지유 캔서 영역에 대해서의 2026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을 잘 확인해서 연구나 진료에 적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저는 이번 동영상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